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에피소드 9. 민준의 과거. 원하던 대학에 입학하게 됐을 때 민준은 안도감을 느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며 조금만 더 힘을 내라던 부모님의 말을 정말 듣기 싫어했으면서도 민준은 대학 합격 통지서를 앞두고 첫 단추를 잘 꿰었네 라고 생각했다. 어른들은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면 다 잘 풀릴 것이라고들 했다. 명문대학 간판으로 뚫지 못할 벽은 없을 것이라고들 했다. 하지만 민준과 친구들은 이젠 대학 간판이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민준은 지금까지처럼 대학에서도 멈추지 않고 달려야 했다. 지방 본가에서 서울로 홀로 올라온 민준은 입학식을 앞에 두고 대학 4년 계획을 세웠다. 학점, 인턴십, 봉사활동, 영어. 민준 친구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른 계획을 세우진 않았다. 부모의 재력에 따라 어디에서 얼마나 쾌적하게, 얼마나 편히 스펙을 쌓느냐는 달라졌지만 부모의 재력도 자식들이 스스로 성취해내야 할 것들을 대신해주진 못했다. 민준은 마치 초등학교 여름방학 시간표처럼 매 학기 시간표를 짰다. 시간표대로 움직일 열정도 의지도 민준에겐 있었다. 민준 가족은 4년 내내 한 팀이 되어 민준의 대학 등록금과 월세와 생활비라는 꼴대에 무사히 공을 넣기 위해 힘을 합쳐 뛰었다. 민준의 대학 생활은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또 아르바이트, 여기에 공부, 공부, 또 공부로 점철됐다.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지만 민주는 이것도 다 통과 의례라는 생각을 했다. 이 시간만 버티면 된다. 이 순간만 넘으면 된다. 열심히 사는 건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민준에겐 있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 늘 피곤했어도 그래서 가끔 늦잠을 자면 행복할 수 있는 거라고도 생각했다. 이렇게 긍정적일 수 있던 건 실제로 민주는 지금껏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으리란 믿음 때문이었다. 민준의 대학 4년 학점은 4.0 가까이 됐고 모자라는 스펙도 없었으며 그는 앞으로도 그게 뭐든 잘 해낼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취업이 되질 않았다. 야, 우리가 취업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냐? 너랑 나랑 뭐가 모자라? 같은 과 동기 성철이 학교 앞 술집에서 소주를 원샷하며 말했다. 성철과는 OT날 처음 만나 대학생활 내내 붙어 다녔다. 우리가 모자라서 취업이 안 되는 게 아니야. 얼굴이 불쾌해진 민준도 성철을 따라 원샷을 했다. 그럼 왜 안 되는데? 성철은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했던 질문을 민준에게 또 했다. 자기 자신에게도 하루에 수도 없이 하는 질문이었으니까. 구멍이 작으니까. 아니, 구멍이 아예 없으니까. 민준이 성철잔의 소주를 따르며 말했다. 구멍? 취업 구멍? 아니, 단추구멍. 두 사람은 소주를 원샷했다.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 나 고등학교 때. 첫 단추를 잘 꿰면 두 번째 단추부터는 자동으로 착착 잘 꿰며 살게 될 거라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첫 단추를 잘 꿰는 거라고. 그래서 나도 우리 대학 붙었을 때 내심 안도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면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도 잘 꿰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이런 생각이 망상이었던 것 같냐? 난 망상이었다고 생각 안 해. 너도 알다시피 내가 정말 똑똑하잖냐. 너보다 내가 더 똑똑한 건 인정하지? 이렇게 똑똑한 내가 열심히까지 하는데 이 사회가 날 받아주지 않고 버티겠어?
취기가 올라오는지 민준이 고개를 푹 숙였다가 다시 들며 계속 말했다. 난 대학에 들어와 정말 최선을 다해 단추를 만들었어. 너도 그랬겠지. 정확한 간격으로 단추도 잘 달았고. 너보단 내가 더 잘 달았을 거야. 생각해보니 성철아. 단추 다는데 네 도움도 컸다. 고맙다. 민준이 성철의 어깨를 툭툭 치자 성철은 흐뭇한 표정으로 배시시 웃었다. 너보다 더 때깔 좋은 단추를 단 나도 너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민준이 성철의 말에 살짝 미소를 짓더니 이내 충혈된 눈으로 친구를 봤다. 그런데 성철아, 어? 죽어라 단추를 만들면서 하나 생각하지 못한 게 있던 것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엔. 뭘? 성철이 풀린 눈에 힘을 주며 물었다. 단추를 꿰 구멍이 없다는 거 생각해봐. 옷이 있는데 한쪽엔 고급 단추들이 차르륵 달려있어. 그런데 반대편엔 구멍이 없는 거야. 왜냐고? 아무도 구멍을 뚫어주지 않았거든. 그러니 내 옷을 봐. 볼썽사납게 첫 단추만 꿰져 있는 거지. 민준의 얘기를 들으며 성철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난방을 내려다봤다. 난방에는 단추가 가지런히 달려 있었고 첫 단추부터 꿰져 있지 않았다. 성철은 뭐에 깜짝 놀란 사람처럼 몸을 움찔하더니 급한 손놀림으로 첫 단추를 꿰고 두 번째 단추도 꿰었다. 술에 취한 탓에 손가락은 빠릿빠릿 움직여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눈에 힘을 주고 집중해서 그렇게 마지막 단추까지 정성스럽게 혹시 내가 맨날 옷을 열고 다녀서 취업이 안 되는 건가 하고 생각하며 민주는 성철이 그러든지 말든지 손에 든 소주잔을 처음 보는 물건이라는 듯 의미심장하게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다. 얼마나 웃기냐. 애초에 단추가 하나도 없었더라면 스타일이네 하고 입고 다닐 수 있을 거 아냐. 그런데 이거 봐. 첫 단추만 꿰져 있고 그 아래는 쓰지도 못할 단추가 주르륵. 이건 뭣도 아닌 그냥 삐꾸야. 옷이 삐꾸고 그걸 입은 나도 삐꾸고. 우프지 않냐? 내 지난 시간이 지금의 이 삐꾸 같은 모습을 위해 존재했다는 생각을 하면 내 삶이 우퍼질 줄이야. 그래도 우픈 게 어디냐? 첫 단추를 꿰었더니 목이 불편해진 성철이 손으로 옷을 연신 잡아당기며 말했다. 뭐가 어딘데? 슬프기만 한 건 아니어서 그게 어디냐고. 민준이 성철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성철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며 말했다. 그런 건가? 그게 좋은 어딘 건가? 나쁜 어디는 아닌 건가? 이 새끼 왜 이래? 긍정의 힘인 건가? 이런 쌈도 긍정할 텐가? 진정 그럴 텐가? 민준이 뭔 말인지 모를 말을 소리 높여 외치자 성철이 그만하라며 민준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러자 민준이 성철의 손을 치우고는 다시 외쳤다. 우픈 게 어딘 건가? 민준과 성철은 이젠 함께 우리 삶이 너무 우프다며 낄낄 웃었다. 민준은 빈 소주잔을, 성철은 소주병을 부여잡고 슬프기만 한 게 아니라서 그나마 웃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며 또 웃었다. 웃으면서 민준이 소주를 한 병 더 시켰고 성철이 기분이라며 달걀말이와 부대찌개를 추가했으며
새 소주병이 테이블에 놓이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같은 생각에 빠졌다. 다가올 미래엔 누군가가 뿅 하고 나타나 내 옷에 구멍을 좀 뚫어주길, 내가 삐꾸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줄 두 번째, 세 번째 구멍을 좀 뚫어주길, 기왕이면 내 앞에 이 친구의 옷에도 좀, 기왕이면 우리 친구들 옷에도 좀, 아니, 기왕이면 이 세상에 구멍이 넘쳐나길. 아무리 큰 단추라도 휙휙 지나다닐 수 있는 엄청 커다란 구멍이 가득하길.